뿌리 깊은 나무 발간 한국의 발견 경기도 편. 한강이 아는 몇천 년 세월. 경기도가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오늘날과 비슷한 지역을 관할하게 된 것은 조선왕조의 세종 때부터이다. 경기라는 곳이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고려시대 현종 9년인 1018년의 일인데, 이때의 경기는 개성을 둘러싼 그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성격도 일반 행정구역과는 달랐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고려 때의 지방행정구역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한양이 새 서울로 정해지고 팔도제가 실시됨에 따라 여러 차례 들고남을 거듭한 끝에 세종 때에 이르러서 개성 주변 지역이던 경기가 조선 왕조의 새 서울인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로 확립되었고, 그 지역도 오늘날과 비슷하게 되었다. 서해안을 끼고 발달한 경기도는 한강 북쪽에 99km의 휴전선을 끼고 있다. 근해에 254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흩어져 서해 어자원의 보고 노릇을 한다. 서해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인 인천시를 포함하여 한강 북쪽의 의정부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의 6개 시와 19개 군을 포함했던 경기도는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가 되어 떨어져 나가 그 세력이 줄기는 했으나, 그 해에 광명시, 송탄시, 동두천시가, 1986년에는 구리시, 평택시, 과천시, 안산시가 생김으로써 세력을 보완했다. 수도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먼저 지리적으로 보호막의 구실을 충실히 하고 있다. 북쪽으로 휴전선과 맞닿은 경기도 지역이 안보의 면에서 서울을 지켜주는가 하면, 해안을 낀 서쪽 경기도 지역은 바다의 짠 바람을 막아준다. 경기도 남쪽 땅은 서울 사람의 부동산 투기 시장이 되어주고, 많은 경기도 땅이 그들의 무덤자리로 제공되기도 한다. 전원의 성격을 지닌 경기도 땅은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기름진 평야와 낙농과 과수와 원예 따위에 알맞은 구릉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물이 꽤 넉넉하여 공장을 끌어들이기에도 안 맞다. 그래서 1977년에 나온 서울의 인구 분산 정책과 산업 공해시설의 확산 정책에 따라, 또 한편으로는 도시와 농촌과의 사이에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이루고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명분으로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가며 무수한 공장이 이 땅에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경기도가 서울의 철저한 보호막 노릇을 하다 보니 소득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있지만 투기가 성행하여 경기도 땅이 잠식되고, 경기도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도시시설이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공장 이전에 따른 오염 문제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도 낳고 있다. 경기도엔 임야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임야 개간 사업이 활발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붐이 일고 있는 골프장 조성 사업이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 웬만한 구릉지는 모조리 돈 있는 이들의 체력 단련장인 골프장으로 둔갑한 편이니, 이미 있던 골프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개장할 것까지 합치면 경기도에 있는 것이 한국의 3분의 2가 넘는 20몇 군데가 넘는다. 벼농사에 알맞은 기후와 토양 조건을 지닌 경기도는 서해안을 낀 김포와 평택 같은 곳에 드넓은 농경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쌀의 질도 다른 지방 것을 훨씬 앞선다. 이천을 가로질러 흐르는 복하천이 예전에는 거울같이 맑고 수질이 좋아서 이 물을 끌어대어 쌀농사를 지으면 밥에 윤기가 돌고 양분이 많아
1등 쌀로 꼽았다고 한다. 대한제국 만렙에 궁중쌀로 임금의 밥상에 올랐던 자채쌀은 이천군 대월면과 장우원읍 근처에서 이런 물로 재배되었는데, 이 쌀은 지금과 같이 모판을 만들어 재배한 것이 아니라 밭에 바로 벽씨를 뿌려서 심어 가꾸었으므로 워낙 수확량이 적어 일반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점차로 이 품종을 심는 사람이 줄어들어 60년대에 멸종되었고, 지금은 이천의 자채쌀이 이름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경기도의 특산물로는 안성맞춤이란 말을 만들어낸 안성의 놋그릇을 비롯하여 강화도의 화문석과 인삼, 여주와 이천과 광주 지방의 도자기, 용문산의 산나물이 유명하다. 여기에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 따른 특산품도 있지만 돗자리처럼 조상 때부터 그 만드는 솜씨가 이어져 온 특산품이 많이 있다. 안성 놋그릇은 지난날에 주문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안성맞춤이란 말이 나오게 됐으나, 지금은 현대 감각에 맞는 이른바 스텐 그릇이나 유리 그릇 따위에 밀려 재사용 그릇짐으로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경기도에는 이름난 가마터가 많다. 먼 옛날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조선왕조 후기에 국립사기 그릇 공장이라 할 수 있는 분원이 이도의 광주군에 있었다. 경기도는 서울의 위성지역으로서 여러 기능을 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 및 공업의 요새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좋은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생산업체를 끌어들이는 한편으로 곡창지대로서 발돋움하는 것이다. 서울권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기능면에서 서울권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 틀림없다. 나날의 평온을 중히 여기는 경기 사람, 경기도 사람의 기질을 경중미인이라고 평한 말은 널리 퍼져 있다. 거울 속의 미인이라는 뜻을 지닌 이 말이 맞거나 틀리거나 어쨌든 경기도 사람 전부가 경중미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개성 사람은 오줌도 맛보고 산다느니, 수원 사람 앉은 자리에는 3년 풀이 안 난다느니, 여주 이천 사람은 참새에 굴레 씌운다느니, 넉살 좋은 광환연이라느니, 안성맞춤이라느니 하는 속전이 있는 것은 경기도 사람이 그 지역에 따라 저마다 독특한 기질을 지녔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들은 이곳 지방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 사람들이 직감에 따라 만든 데서 나왔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만을 꼬집어 내세운 편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람, 곧 어떤 국민, 어떤 도민, 어떤 군민의 기질을 객관성 있게 완벽하게 밝혀내는 일은 오늘날의 학문 상황으로는 아직도 불가능한 일이다. 기껏해야 경향 또는 성정을 막연한 추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특정한 지역 사람의 기질을 나타낸 말들에 편견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해당되는 지역 사람에게는 무의식화된 특성이 들어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다른 지방 사람들이 끄집어내어 이를 인상 깊게 하려고 장난삼아 또는 풍자삼아 짤막하게 말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짤막한 말은 듣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널리 퍼져가게 하고 속전이 되게 한다. 개성 사람은 오줌도 맛보고 산다고 하는 속전은 개성 또는 송도의 사람이 이제와 상제가 두드러지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파는 사람은 오줌과 같이 하찮은 것도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삼아서 오줌의 양을 늘릴 속셈으로 물을 타서 팔며
이를 사는 사람은 오줌의 농도를 알아보려고 오줌을 맛보고 산다는 것이다. 개성 사람은 사내 아이가 10살이 넘게 되면 큰 상인의 집에 맡겨서 상수를 배우게 했다고 한다. 큰 상인은 이 아이를 여러 해 동안 맡아 있으면서 상술은 직접 가르치지 않고 허드렛 일과 잔심부름을 시키기만 하며 상인으로서의 재질을 여러모로 관찰하다가 재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은 자본을 꾸어주어 황해도 금천의 시변리 시장에서 상술과 이재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했다고 한다. 개성상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후계자를 길러 견실한 상인으로 만들었다. 넉살종은 강환연이라는 속전은 강화도에서는 연을 갯살 4개를 써서 만들기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아마도 강화도 여자의 기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넉살 좋다는 말이 풍기는 것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며 명랑하고 활발하며 우물거리지 않고 사교성이 많아 부침성도 있고 어려움에 부딪혀도 꺾임이 없이 이를 이겨나가는 적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덜렁대기 잘하며 장난기가 많고 예의가 모자라다는 풍김도 곁들여져 있다. 그러고 보면 강화도 여자는 앞에서 든 여러 가지 성향이 복합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기질은 강화도 여자에게만 있고 남자에게는 없다는 말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사회의 표면에서 활동하는 것은 남자이고 여자는 은밀한 활동만이 허락된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 못지않은 활동상을 나타내고 있으니 다른 지방 사람은 평소에 정숙하고 온순하고 소극적인 여자만을 보아왔으므로 넉살 좋다고 평한 것이 이러한 속전을 만든 것이라고 보여진다. 안성맞춤이라는 속전은 안성에서 만들어진 유기를 두고 한 말에서 나온 것이다. 안성에서 만든 유기는 품질이 흠잡을 데 없이 좋아 신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신용할 수 있는 좋은 물건에는 안성맞춤이란 말을 확대해서 사용하게까지 되었다. 안성유기는 안성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음을 생각하면 그 유기에서 안성 사람의 기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수원 사람 앉은 자리에는 3년 풀이 안 난다는 속전도 수원 지방 사람의 기질을 나타내는 한마디 말이다. 현실 생활을 굳히느라고 사치를 삼가고 필요 없는 소비를 하지 않고 주색 잡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재산 모으는 일에 골몰하는 생활 태도가 그러지 못하는 지방 사람의 눈에는 자리에 풀도 안 나게 보여서 이러한 말이 생긴 듯하다. 여주 이천 사람은 참새에 굴레 씌운다는 속전은 바꾸어 말하면 여주 이천 사람은 약다는 것이 된다. 참새란 야가 보이는 동물인데 그 약은 참새의 매끄러운 머리에 굴레를 씌우기란 어렵고도 어렵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이루면은 인내와 집념과 치밀한 계책과 날렵한 기교가 필요할 것이다. 여주, 이천, 지방 사람들의 생활 태도에서 풍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른 지방 사람에게 다루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어 이러한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안의 몇 지방 사람의 기질을 위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로써 경기도 안에는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이 빚은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기도 사람을 한데 묶어 경중미인이라는 말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경기도 사람은 비공격적이고 다만 일상생활을 평온하게 꾸려나가려는 기질의 민중이라고 하겠다. 살아서는 포천가야 양반이고 죽어서는 장단가야 양반이다 라는 옛말이 있듯이
포천군에는 예로부터 벼슬을 그만둔 선비와 양반들이 많이 모여 살았었다. 그 중에는 이항복, 이덕형, 유웅부, 최익현 같이 대쪽 같은 성품과 절개를 자랑하는 선비들도 있었다. 조선왕조 때 문신이었으며 역학과 서예에 뛰어났던 약봉, 서성은 지금의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약현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눈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비록 장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떡을 빚어 팔아 아들을 그렇듯이 훌륭히 키웠다고 한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 술과 떡을 약현에서 약자를 따와 특별히 약주와 약과로 일컫게 되었거니와 서성 또한 어머니의 은혜를 기려 제 호를 그 약자를 따다가 약봉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포천군 사람들도 전쟁이 끝난 뒤에 영북면 운천리 땅에 들어앉은 미국과 타일랜드 군대를 쫓아내지는 못했고 이에 따라 이곳도 나라 안에 숱하게 깔렸던 기지촌 지역의 하나가 되었다. 맨 먼저 양색시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주로 미군에서 이런저런 싸구려 기념품이나 용역을 파는 마켓 따위가 들어섰다. 그래서 한때는 이곳에 이 나라 온갖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투리의 전시장을 이루기도 했다. 1967년부터 철수하기 시작한 미군이 1970년에 타일랜드군 부대와 함께 몽땅 제 나라로 돌아가 버린 뒤로 미군들이 병영 바깥 동네라는 뜻으로 빌리지라고 부르던 이 기지촌의 모습은 바뀌기 시작했다. 3만 명이 넘었던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게 뚝 떨어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운천이 군인 도시임에는 변함이 없다. 외국 군대를 대신해 한국 군인들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운천 거리에는 상가만 눈에 띌 정도로 군인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몰려있고 포천군 안에서 술집과 여관이 가장 많은 곳이 된 것도 옛날과 그다지 다름이 없다. 미국 군인 글렉 보웬 씨가 한 장한일. 1978년 4월에 한탄강 하류에 자리 잡은 전곡면 전곡 사리 사랑동에서 이 강을 따라 걷던 미국 군인 글렉 보웬은 강 둘레에서 좀 낯설게 생긴 돌 4개를 주었다. 그는 이 돌들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보냈는데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 이곳은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 여겨져 그해 11월에 보호구역이 되었고 20해 동안에 걸쳐서 이곳을 샅샅이 뒤질 계획을 세우고 발굴을 시작했다. 기원전 30만 년에 전기 구석기 시대에 이곳에서 이미 사람이 살았음을 밝혀주었다. 이 연대는 한민족의 역사를 훨씬 앞당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돌의 모양은 여지껏 유럽과 아프리카에만 있고 동양 문화권인 동아시아에는 없다고 여겨졌던 아슐리안 문화의 흔적임이 밝혀져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고고학계를 놀라게 했다. 한탄강 구석기 유적지는 여지껏 찾아낸 구석기만으로도 너끈히 서양 사람이 만들어내 여태까지 제 문화를 더 돋보이게 했던 정통 고고학 이론을 뒤바꿔 놓을 자료가 된다. 예로부터 한강을 낀 중부지방은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여서 한강을 얻으면 흥하고 빼앗기면 망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 옛 양주 땅은 고려시대까지 지금의 서울을 품에 안았던 곳으로서 삼국시대부터 치열한 격전지가 되곤 했는데 지금의 구리시 아천동에는 그때의 유적으로 고구려 온달 장군이 죽은 아차산성의 터가 남아있다. 오늘날의 의정부시에서 양주군 주내면과 동두천시를 거쳐 북쪽의 함경도에까지 이른 길은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뿌렸던 길로 유명하다. 이항복이 천령 높은
라고 읊으며 귀향을 갔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유배를 갔으며, 그 전에 태조가 함흥에 있을 때 이 길은 함흥차사가 가던 길이기도 했다. 이것은 그때의 양주군이 서울의 바로 머리맡에 자리 잡아 북쪽 지역을 오고 갈 때면 꼭 거쳐가야 하는 길목이었음을 말해주는데, 그 때문에 6.25가 터지자 양주군은 서울을 지키는 기이 노릇을 하였고, 난리가 끝난 뒤에 그 중요성이 더욱 더 커져 의정부나 동두천이 군사기지로서 순식간에 번성했다. 양주 지역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나 김삿갓으로 더 잘 알려진 김병현 같은 학자와 시인들이 태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고인돌이나 원시 주거지 같은 선사시대의 유적들로부터 전쟁통에 세워진 기념탑 같은 갖가지 역사의 유적이 숱하게 깔려 있어 강화군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가장 넉넉한 유형문화재를 지닌 곳이다.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두더라도 조선시대부터 민중의 놀이로 이어오는 양주 별산대 놀이 하나만으로도 양주 지역은 문화의 고장이 된다. 지금의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는 조선시대에 양주목이 자리 잡았던 곳으로서 옛 양주군의 중심지였다. 이 마을은 한강 북부에서 가장 큰 고을의 하나로 손꼽혔는데, 조선 중기 무렵부터 해마다 주로 4월 초파일과 5월 단오에 서울 사직골 딱딱이패를 불러들여 3대 놀이를 벌였다. 그러다가 을축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딱딱이패에게서 놀이와 가면 만드는 법을 배워 스스로 놀이를 하게 된 뒤로 이 놀이가 아예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때 양주에 있던 악사청의 악사들과 어울려 연습을 한 끝에 본디의 3대 놀이에 못지않은 재주를 익히게 되었으나, 내용과 형식이 본디 것과 조금씩 달라 별산대 놀이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별산대 놀이는 6.25 전쟁통에 탈과 옷, 도구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놀이를 아는 사람들도 흩어져 버리다시피 되어 그 맥이 끊길 뻔했으나, 이곳 사람인 김성대 씨와 몇몇 사람이 모여 놀이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여지껏 이어 내려오고 있다. 능허대. 한나라의 도읍이 되기에는 마땅치 않았을지 몰라도 인천 땅은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썼던 돌도끼와 돌칼 따위가 여러 곳에서 나왔고, 또 지금의 남구 문학동, 하익동, 주안동에 고인돌이 세워져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발자취가 뚜렷한 곳이다. 따라서 이곳 비류는 실패했으나 백제의 근초고왕은 이곳을 요긴하게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중국을 오가던 백제의 사신이 지금의 송도 유원지 위쪽인 능어대에서 배를 탔기 때문이었다. 능어대야말로 제물포가 개항을 하기 전에 아득한 역사 속에서 이미 국제항으로서 구실을 맡아왔던 셈이다. 능어대로 백제는 중국의 동진, 북이 같은 나라들과 문물을 나누었으니, 이러한 능어대의 구실은 뒷날 백제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는 데에 큰 몫을 했다고 하겠다. 이 도시의 땅은 백제의 뒤를 이어 고구려가 차지했을 때에는 매소홀로, 신라 때에는 소성으로 불렸으며, 고려 때에는 경원군, 인주, 경원부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가 조선 태종 때에 와서 비로소 인천이 되었다. 그 뒤에 개항 때까지 문학산 언저리가 인천의 중심지였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말맞다나 위락도시이고 소비도시이다. 의정부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이곳이 6.25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군 부대가 들어앉은 군사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에 비친 의정부시의 인상도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강 북부에 자리 잡은 다른 기지촌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미군 부대가 들어와 머무르게 되자 덩달아 기지촌이 생겼고, 둘레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에 주둔하는 미군들까지 이곳으로 몰려들어 의정부는 그때부터 이미 위락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와 시장에서 팔린 부대 고기는 값이 싸고 맛이 좋아 아직까지도 의정부의 명물이 되고 있다. 가능동에 구한 말에 대원군의 별장이 있었으니 그는 나라 일을 보다가 머리 아픈 일이 생기면 이곳으로 와 쉬어갔다고 한다. 양이 곧 서양 오랑캐가 싫어 쇄국을 고집했던 그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어쩌면 그 일로 골머리를 앓다가 찾아왔을지도 모르는 이 땅이 기지촌이 되어버린 사실은 우리 역사가 얼마만큼 크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6.25를 몸으로 겪지 않은 세대일지라도 그 강가에가 서면 숨이 꽉 막혀버린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로 1시간 남짓을 달리면 임진강 가에 들어앉은 임진각에 닿는다. 그 임진각 앞에서 길은 강으로 말미암아 끊긴다. 그 강은 끝도 없이 둘러쳐진 철조망으로 길에서 벗어나 있고, 철조망이 없었다면 그대로 강을 건너 뻗어나갔을 경의선 철도가 강 앞에서 끊긴 채로 길 한 모퉁이에 비켜 섰다. 그리고 그 철길 위에 새로 칠을 한 기차가 덩그랗게 서 있고, 기차 머리 위에 세워진 팻말에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글귀가 씌어 있다. 이곳은 본디 서울과 의주 사이에 있는 널문이라는 곳으로 개성에까지 이름이 난 늘무기 주막이 있어 임진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들러 한숨 쉬어가던 곳이었다. 1951년 10월 24일에 판문점에서는 이튿날 열릴 유엔군과 공산군의 회담을 위해서 널빤지로 집 한 채가 서둘러 지어졌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 이 허름하기 짝이 없는 집에서 한반도의 땅이 두 동강이 나는 휴전협정이 이루어졌다. 소설가 이호철 씨가 그의 소설 판문점에서 나타냈듯이 어지간히 익살맞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이 회의 덕분에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만날 수 있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유의 다리를 밟고 임진강을 건널 수 있을 때에는 누군가가 말했듯이 판문점을 가운데에 둔 비무장지대는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자연공원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름났던 장단 무를 남쪽 사람들도 다시 맛볼 수 있을 것이고, 난리가 끝난 뒤로 강 둘레의 부대에서 쏘아대는 포수리에 쫓겨 점차로 김포군 쪽으로 옮겨간 제2루비 떼들도 다시 교화면의 한강 하류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파주군이 옛날 서울과 개성 사이의 길목으로 떨쳤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